이단 JMS가 JMS의 조직적인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가짜뉴스 탄원서로 위장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가 열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한복의 날을 제정한 뉴저지주가 올해로 세 번째 한복의 날 행사를 열고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총회장 목회 서신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도록 기도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 북송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 기독인권단체가 이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JMS가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와 JMS의 조직적인 범죄 사실을 취재해 보도한 구티비를 허위 조작 방송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또 가짜뉴스 탄원서라는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거리 서명을 받고 있어 서명서에 적은 개인정보가 추후 포교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단의 실체와 범죄를 보도한 구티비. 이단 JMS 측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구티비를 포함한 4개 방송사에 대해 총 54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JMS 측은 현재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와 JMS의 조직적인 세뇌에 관한 언론 보도들이 모두 조작이라며 강원도 원주와 대전 등의 거리에서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00만 서명 운동을 지금 한다 해서 그 자체 내부에 있는 인원 갖고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 해외적인 부분까지도 다 해서 감리교 이단 피해 예방센터와 투데이 코리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JMS 측에서 만든 포스터엔 가짜뉴스 근절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메시지를 보면 재판 중인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는 가짜뉴스라는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전략이라며 주체가 어딘지 물었을 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JMS의 명칭만 밝혀 정명석 관련 단체인지 모르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만 봤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렇게 좀 허물없이 서명을 해줄 수 있고 감춰진 채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철저하게 좀 위법성이 있는 부분이고 신천지의 포교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보고 또 이들 역시도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포기하는 세뇌당한 교도들을 교주를 위한 집회와 서명운동 등에 열중하게 하면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행위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 목사는 서명서에 적은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포교를 위한 접촉에 활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신도들의 자기 만족인 부분도 있고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주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현재 정교주 측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법관 기피 신청을 거듭 제기하며 재판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정조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JMS의 2인자로 불렸던 김지선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20일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비중이 갈수록 줄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기독 콘텐츠 생산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미디어 시대에 독서를 잘 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습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에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열어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독려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통독을 돕는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가 서울 충영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피터 릴백 총장과 조나단 깁슨 교수, 권성수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리딩 지저스를 통한 성경 통독의 구체적 사례, 방법론 등을 제시했습니다. 성경만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대단한 개혁주의 신학으로 연구를 해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게 죽은 정도입니다. 죽은 정도. 어떻게 살려내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리딩 지저스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적 틀과 관점이 토대가 돼 교회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간 1독을 돕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교회가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성도들의 참여도 높습니다. 지난해 1,300여 명이었던 성경 통독 참가자가 올해는 배 이상 늘어 3,500여 명이 동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2년 정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각 교회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기치를 걸고 나간 게 아닌데 각각 다르게 하다 보니까 결론이 똑같아. 교회가 하나 되고 있다. 거의 60% 정도 되는 분들이 기도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컨퍼런스에서 줄곧 강조해온 성경 읽기는 성도들의 성경 통독이 단순히 성경 한 권을 완독해낸다는 개인의 성취감을 넘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된 한국교회, 교회는 성경 통독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 전역 곳곳에선 한복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한복의 날을 제정한 뉴저지주가 올해로 세 번째 한복의 날 행사를 열고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렸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의 경제 문화 중심지인 포틀리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 기념식이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을 채택해 선포한 주입니다. 지난해 테너플라이시에서 운동을 벌여 미국 최초의 한복의 날 제정을 성사시킨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는 제3회 한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정치인 등 참석한 수백 명의 주민들에게 한국 고유 전통 의상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렸습니다. 브라이언 전 AAYC 대표는 한복의 날에 많은 정치인과 교육자들이 한복을 입어 훨씬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며 코리안 한복이 고유 명사가 될 때까지 전 세계로 한복의 날 제정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2세로서 다 같이 화합을 해서 더 큰 한복의 날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중간에서 공공외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한복의 날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또한 이 행사가 고국까지 알려져 가지고 고국에서 진짜로 이 한복의 날을 축하해 줄 날입니다. 이번 한복 패션쇼에는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촬영 당시 주연 배우들이 입었던 실제 한복들이 선보였으며 전통 홀레에 이어 공연 순서로 한국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워싱턴 한국전통예술원 학생들이 부채춤, 북춤, 사물놀이와 국악공연, K-팝, 강강술래 등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AAYC의 요청으로 미국 내 지방자치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한복의 날을 지정한 뉴저지 테너플라이 마크 지나 시장은 제3회 한복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very exciting, very vibrant, and it's very reflective of the importance of Korean culture and Korean history.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을 포틀리 한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And about 35 to 40% of our community is Korean American.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days like this, Hanbok Day, are celebrated and hosted here in the borough of Fort Lee. It's the least we can do because they've contributed so much to our culture. 한인 차세대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전통 문화를 연결하려는 노력이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사를 지켜보는 많은 한인들이 이제는 한국인임이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한복의 날 기념식이 한국의 관심과 지원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동부 뉴저지주는 지난해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을 선포한 주입니다. 한복의 날은 다름 아닌 한인 청소년들이 주도해 성사시킨 만큼 미국 사회에서의 우리의 앞날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총회장 목회 서신을 16일 공개했습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서로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만을 초래해 증오와 혐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는 전쟁과 폭력이 분쟁과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며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도록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와 화해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 북송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 기독교 인권단체가 이들을 처벌하지 말라며 국제사회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 CSW는 중국의 난민 강제 송환 정책은 정부가 난민 지위에 관한 UN 협약에 따라 모든 북한 난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국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SW는 이어 북한에서는 특히 기독교인과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위험하다며 이번 강제 북송된 탈북민 중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진 이들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전주기독교연합회가 군산지역 기독교 성지순례길 탐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북 지역 성시화와 기독교의 순교 정신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순례 탐방 행사에는 지역 목회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순례단은 호남 최초의 선교사인 윌리엄 전킨 선교사의 사적지와 고 군산군도의 다양한 기독교 역사가 담긴 지역을 탐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인데 저들에게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돌아가서 개교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삶,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 목사는 고군산군도는 고군산의 마더 테레사로 불린 추명순 전도사의 주 선교 지역이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신과 복음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산 지역은 호남 최초 기독교 선교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지역마다 선교의 다양한 발자취가 남아있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미일 3국이 지난 8월 발표한 영내 위기시 협의 공약에 따른 한라인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3국 간의 한라인 설치와 기술 담당 간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라인 구축으로 3국은 언제든 각국의 정상과 국가안보실장 등이 음성, 영상 통신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기존 비화통신의 최신 기술을 반영해 보안을 강화하고 화상통신 기능 등을 추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북한과 중국이 정세 변화를 활용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3국 간 한라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의제로 가동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현재 핵 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이어 최근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표부 김성훈 참사관은 북한은 수십 년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고 전례 없는 도발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북한의 행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 지침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 중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어 무효가 된 남북관계 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하마스와의 확전을 바라진 않지만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싸우고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르 대사는 17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이스라엘 연대 지지 모임 집회에 참석해 하마스 테러 조직은 이 투쟁 끝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집회를 주관한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 등 단체들은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에 공감한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토르 대사는 하마스의 잔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준 대한민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상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17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한편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현재 억류 중인 인질이 200에서 250명이라며 인질의 영상을 16일 공개했습니다. 약 1분 길이의 영상에는 팔에 다친 한 여성이 의료진에게 치료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여성은 가능한 한 빨리 가족에게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피랍자들의 귀환을 위해 모든 정보와 작전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대량 방출된 방사성 세슘 가운데 67%가 여전히 주변 숲에 남아 강물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일본 공동 연구팀은 17일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 낙진 피해가 가장 컸던 인근 지역의 강 관련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염 지역에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세슘 137의 양도 오염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17%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당 연구팀이 후쿠시마 원전 북서부 지역 44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강 모니터링과 모형화 실험을 결합해 토양 침식과 퇴적물, 방사성 세슘 137의 이동 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1대1로 포럼과 별도로 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자 문제와 공정한 다극세계 건설을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대1로 포럼 개막식에서 시 주석에 이어 연설할 예정입니다. 1년 내내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던 열대우림 아마존이 혹독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16일 네그루강 수위는 13.59m로 기록됐습니다. 1902년부터 마나우스항에서 정식으로 네그루강 수위를 기록한 이래 122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적도 인근 태평양의 온난화 현상으로 설명되는 엘니뇨 현상과 북대서양 온난화 영향이라고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아직 건기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수위는 앞으로 몇 주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강물 높이는 하루 평균 약 13cm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까지는 큰 일교차 속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서늘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끼기 시작해 목요일인 모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지금보다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3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주요 명산들의 단풍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통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뚝 떨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주변의 단풍 보면서 여유를 느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정자 후원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에 선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